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중등임용시험 진도별 모의고사 제25회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작성 방법이 있고요. 뭔가 학생들의 그 수업을 들은 노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면 2017년도 상업정보 1차 전공비 7번 문제인데요. 다음에 가는 요게 가야 노트입니다. 땡땡 상업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철수의 노트 필기 내용인데요. 오, 필기를 되게 잘했죠. 나는 신문기사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성 방법을 보니까 다음에 가정하에서 서술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뭔가 한국은행의 여러 가지 금융통화정책을 얘기하는 건데 한국은행의 주된 목표가 물가를 잡는 거다. 물가 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한국은행의 홈페이지 처음 위에 보면은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게 주 목적이야. 근데 이제 그것만 하지 않고 고용이라든가 이런 데도 조금 관심을 당연히 가지면 좋기는 하겠죠. 근데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타겟팅 해가지고 뭐니 해도 물가 잡는 데 주력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기사에 제시된 내용 이외에 다른 어떤 경제 변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것까지 고려하면 막 파급해가지고 이상한 결론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화시킨다 이거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작성 방법을 보시면 가번에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세요. 이렇게 있어. 기억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탕으로 해서 나의 이러한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줬는데 한국은행이 추진할 수 있는 공개시장 조작 정책과 이게 이제 국공채를 사고 파는 거 그리고 지급준비율 정책 방향을 각각 순서대로 쓰세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국내 경제 상황이 약간 뭔가 호황이고 과열 쪽에 가까운가? 그럼 물가를 잡아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을 먼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수라는 친구가 정리를 잘했습니다. 금융의 기능과 종류에서 한국은행의 업무가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 통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한다?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그래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주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어떤 통화정책을 사용하는가? 크게 세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는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 있습니다. 공개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하거나 여러분 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 반대로 뭐가 나갑니까? 돈이 나가, 화폐가 나갑니다. 통화량이 증가하죠. 특히 본원 통화가 증가하면서 통화량이 증가해요. 그럼 통화량이 나가게 되면 물가는 올라가겠지만 경기를 부양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급준비율 정책입니다. 은행들로 하여금 법정 필수 지급준비율을 얼마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급준비율 정책을 통해서 지급준비를 올리면 은행들이 대출을 못하니까 새로운 돈이 신용 창조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정하는 게 법정 지급준비율 정책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요. 공개시장 조작, 지급준비율, 재할인율 정책이 있죠. 은행에 어떤 은행 역할 하는 게 바로 한국은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행들이 돈 빌리러 올 때 그때 재할인율, 그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재할인율, 리디스카운트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예금은행들이 한국은행한테 와서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요. 우리 은행이 창피하게 쪽팔리게 국민은행한테 가가지고 돈 빌리고 막 이러면 좀 그렇잖아. 빌리기도 하겠지만 큰 돈은 그러니까 한국은행, 은행의 은행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한국은행인데 그때 적용되는 이자율인데 그걸 조정해 가지고 보는 통화가 얼마나 나가는가 조정하게 되는 것이죠.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기 지급준비 정책과 달리 공개시장 조작 정책과 재할인율은 뭘 우리가 컨트롤한다라고 하면 하이 파워드 머니라고 하는 본원 통화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본원 통화를 조절해서 통화량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기억에 들어가는 것은 재할인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를 바탕으로 한국은행이 공개시장 조작 정책과 지급준비율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나번 볼까요? 한국은행은 어제 최근 6개월 동안의 물가 동향을 발표했는데 발표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여러분,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경제가 약간 호황에 가까운 좋은 거긴 하고요. 조금 더 심각해지면 경제가 과열의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이와 같이 물가가 상승한 이유를 수출이 잘 돼서 그러는 거야. 수출이 호조가 돼서 삼성전자의 물건, 현대자동차의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그에 따른 대가로 막 이렇게 달러나 이런 게 들어오겠죠. 그 달러 우리나라에서 이제 환전해야 되니까 통화량의 증가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한편 이번 분기에 신용장 내도액, 아마 상업전공 이런 과목과 관련한 문제를 가지고 뭐 신용장, 무역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LC라고 하죠. Letter of Credit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용장 내도액은 지난 분기에 신용장 내도액 대비 30%가 증가. 그러니까 이제 수출과 수입 관련해서 중간에 은행이 중개 역할을 해가지고 신용 믿을만하다 그럼 미리 돈을 주고 막 이렇게 조정 역할을 해주게 되는 역할이 바로 신용장이 되는 것이죠. 자, 국내 경기는 향후에도 계속 좋을 걸로 예상된다. 자, 그러면 경제가 과열되고 물가가 계속 상승하려는 힘으로 작동하게 되면은 자, 중앙은행은 어떻게 됩니까?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정시켜야 돼? 그렇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개시장 조작 정책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순서 지켜야 돼. 앞에 거 여기 뭐 1, 2 이런 건 없지만 앞에가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니까 본드를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드 가져 하면서 국공채를 가져 하면서 돈을 가져오기 때문에 보는 통화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요게 있고요. 그 다음 지급준비율 정책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지급준비율 요게 Z 지급준비율인데 이거분의 1이 바로 승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급준비율을 올려야지 승수가 줄어들면서 그래서 통화량이 감소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순서대로 정리하면 본드, 국공채를 매각한다. 그리고 지급준비율을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잘 정리하시고요.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